먼저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진 시스템은 무인 비행 장치가 비행할 수 있는 동력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엔진, 모터, 프로펠러, 로터, 배터리, 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 활용되는 엔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글로우 엔진, 가솔린 엔진,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의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다르며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우 엔진은 글로우 플러그를 통해 알코올 연료를 점화하여 이때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합니다. 사진에서 글로우 플러그가 붉게 달궈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우 엔진은 tung 방식에 따라 2행정과 4행정 엔진으로 구분되며 사진을 통해 그 형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우 엔진의 특징은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가격이 가솔린에 비해서 고가이며 주로 소형기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에 유입되는 연료의 혼합비 조절이 중요한데 적절한 혼합비 조절을 못하는 경우 엔진이 과열되거나 비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 가솔린 연료를 점화하여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하는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도 앞서 설명한 글로우 엔진과 동일하게 2행정 엔진과 4행정 가솔린 엔진으로 구분됩니다. 가솔린 엔진의 특징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가솔린을 점화시키기 위해 점화 플러그의 스파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스파크로 인해 통신 장비 등이 전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주로 대형 기체에 사용되는데 이 소음이 다소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글로우 엔진과 동일하게 엔진으로 유입되는 연료 혼합비 조절이 역시 중요한데 적절한 혼합비 조절을 못할 경우 엔진이 과열되거나 비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트 엔진은 터빈과 압축기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고 케로신이라는 연료를 연소하여 추진력을 발생하는 엔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은 큰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대형 기체나 고속 무인 비행체에 사용됩니다. 다만 제트 엔진은 연료 소모율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멀티콥터를 비롯한 다양한 무인 비행 장치에서 추진 장치로 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비행 장치에 사용되는 모터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직류 모터를 사용하며 브러쉬의 유무에 따라 브러쉬드 DC 모터 또는 브러쉬 리스 DC 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러쉬드 DC 모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터 권선의 전자 기력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회전합니다. 브러쉬와 정류자를 이용해 N극 또는 S극인 전자석의 극성을 변경하여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러쉬와 정류 사이에 기적 마찰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모터에 발열이 생기고 브러쉬가 마모되게 되어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러쉬리스 DC 모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보통 BLDC라고도 부릅니다. 브러쉬리스 DC 모터도 앞서 설명해드린 브러쉬드 DC 모터와 동일하게 모터 권선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전자석의 극성을 변경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를 전자변속기 또는 ESC라고 부릅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브러쉬와 정류자 사이에 기계적 마찰로 인한 발열 또는 마모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로 인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러쉬리스 DC 모터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전자변속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 사용하는 전자변속기는 일반적으로 전선이 세 가닥으로 연결된 삼상전기를 통해서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변속기는 배터리와 모터 사이에 위치하여 전력을 전달합니다. 만약 기체가 급기동 등을 하면서 모터에 부하가 걸릴 경우
모터에서 소모하는 전류량이 증가하면서 모터에 발열이 생기는데, 이때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가 통과하는 전자변속기도 역시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 중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무인비행 장치의 모터와 전자변속기의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발열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터나 배터리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에서 인과되는 전압과 모터의 소모 전류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사양의 전자변속기의 선택과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는 프로펠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펠러는 동력 장치, 즉 앞서 설명해 드린 모터나 엔진에 의해서 회전하고 프로펠러 앞쪽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프로펠러 뒤쪽으로 밀어내어 추력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이 프로펠러는 단면이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포일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일종의 회전 날개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프로펠러는 구성 재질에 따라 카본, 목재, 플라스틱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카본 프로펠러는 강도 및 강성이 크면서도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 목재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규격은 직경과 피치로 나타내는데 보통 직경 곱하기 피치의 형태로 규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 곱하기 6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단위는 인치를 쓰게 되며 10인치의 직경과 6인치의 피치를 가지고 있는 프로펠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펠러의 규격 중에 이 직경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회전면의 지름으로 정의됩니다. 보통 직경이 클수록 이 프로펠러가 큰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프로펠러의 직경이 커질 경우 이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려 모터의 회전수가 감소해서 추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모터에 따라 적절한 직경의 프로펠러 사용이 필요합니다. 프로펠러의 두 번째 규격인 피치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의 피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프로펠러의 규격에 사용되는 피치는 기하학적 피치가 사용됩니다. 기하학적 피치는 가상의 유체 내에서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앞으로 나간 기하학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피치가 작을수록 저속 비행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피치가 클수록 고속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의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회전 방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이 프로펠러 전방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구분됩니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CW 방향 또는 역피치 프로펠러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CCW 방향 또는 정피치 프로펠러라고도 합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적절한 정피치 또는 역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펠러는 회전하게 되면서 회전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고 회전의 중심과 이 프로펠러의 무게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진동은 프로펠러가 장착된 모터의 축과 또 베어링에 불필요한 힘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베어링과 모터 축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때 만들어진 진동이 이 기체에 탑재된 센서들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서 센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나 센서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진동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펠러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펠러의 밸런싱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프로펠러의 밸런싱 작업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시소에 프로펠러를 올리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게끔 이 좌우의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작업을 프로펠러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프로펠러와 생김새는 유사하고 역할도 유사하지만 무인 헬리콥터에 장착된
추력을 발생시키는 회전 날개를 로터라고 부릅니다. 이 로터는 헬리콥터의 추력 및 양력을 발생시키는 회전 날개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단면이 앞서 설명해드린 프로펠러와 동일하게 에어포일 형태를 띠고 있고 로터면을 기울여서 기동을 수행합니다. 프로펠러의 주요 추력과 양력을 발생시키는 로터는 메인 로터라고 부르고 메인 로터가 한쪽으로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반대 방향의 반토크를 상쇄하기 위해 헬리콥터의 꼬리 부분에 장착하는 로터를 테일 로터라고 합니다. 테일 로터에서 발생시키는 측면 추력은 이 동체가 반토크에 의해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헬리콥터에는 일반적으로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추진 시스템 중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는 일반적으로 1차 전지, 2차 전지 또는 연료 전지 형태의 배터리들이 사용됩니다. 이 1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회용 건전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충전, 방전,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 전지 등을 연료 전지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무인 비행 장치에는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인 비행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2차 전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 배터리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낮고 그 다음은 니켈 수소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무인 비행 장치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규격은 크게 전격 전압, 배터리 용량, 방전율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전압은 보통 배터리를 구성하는 이 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1셀은 전격 전압이 3.7V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셀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이 전격 전압은 7.4V, 세 개의 셀을 연결할 경우 11.1V, 네 개의 셀을 연결할 경우 14.8V와 같이 셀에 따라 이 전격 전압이 달라집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밀리암페어아워라는 단위로 표기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인 밀리암페어아워의 의미는 이 배터리의 용량이 1시간 동안 전기를 방전 또는 공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mAh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는 2A로 1시간 동안 에너지를 방전 또는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22000mAh의 배터리는 22A로 1시간 동안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규격인 방전율은 Crate라고 부르며 배터리 용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전류를 방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2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방전율이 20Crate일 경우 2A의 20배, 즉 40A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배터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올바른 사용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셀에 따른 전격 전압이 있으며 이 전격 전압에 적합한 전압으로 설정하여 충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 셀 간 전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시 셀 간 전압을 밸런싱해주는 셀 밸런싱을 함께 하면서 셀 전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배터리를 충전기에서 분리하고 셀 전압이 4.2V를 넘는 과충전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기체가 추락하거나 또 배터리를 떨어뜨려 배터리가 충격에 노출되었을 경우 배터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되면 절대 이 배터리는 충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고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장기간 보관할 시에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배터리 수명이 저하되거나 화재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약 50에서 70%까지 방전한 후 장기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충전과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를 과방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배터리의 전압이 2.6V에서 2.8V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재충전이 불가능하거나 이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적 합선이 발생했을 경우도 안전을 위해 해당 배터리를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폐기를 해야 할 경우 배터리를 방전한 후 배터리 수거함에 폐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방전기를 활용해 방전하거나 배터리의 전자적 저항을 연결하여 방전한 후에 폐기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만약 소금물을 이용해 방전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외 환경에서 수행하거나 실내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